비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협약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ETA 신청을 하시면 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시고요. 필요 서류는 여권, 이메일, 그리고 신청비 7불이 듭니다. 그렇지만 무비자 체류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원한다면 관광비자,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기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요. 물론 취업이나 일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우편 혹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IRCC에서 MyCIC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여권, 사진, 바이오메트릭, 현재 체류 비자, 통장 잔고 증명서, 비자 연장 근거, Letter of Explanation, 한국행 항공권 등이 필요하고 신청비는 100불이 듭니다. 학생비자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원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보통 입학 허가서에서 나와 있는 학업 종료일 그리고 플러스 90일까지 이긴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발급기간은 상이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유학원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학교 등록 및 비자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 등에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비자 준비 절차는 서류 준비, 신체 검사, 서류 제출, 바이오메트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주 많이 있고요. IRCC, canada.ca에서 확인 후 요구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신체 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내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서류 제출은 캐나다 비자 접수 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비는 150불이 들고 있습니다. 이후 캐나다 이민국에서 보낸 생체 인식을 등록을 하라는 레터를 받으실 텐데요. 캐나다 접수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비는 85불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Yes, Open Work Permit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고요. 발급된 비자는 컨디션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포스트 세컨더리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일주일에 20시간까지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워크 퍼밋 없이 재학 중 20시간을 일할 수가 있습니다. DLI에서 승인된 6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하나니까 SIN 넘버가 꼭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의 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관광 비자, 학생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 이 중 취업 비자의 종류는 LMIA, Working Holiday, Postgraduate Work Permit, Spouse Work Permit,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캐나다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워킹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워킹 비자 없이 일을 한다면 차후에 비자 변경 및 연장이 어려워지고 구속되거나 추방 후 몇 년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자의 종류를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해져 있는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혹은 Closed Work Permit,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Open Work Permit. Closed Work Permit이라고 부르는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은요, 근무할 수 있는 고용주와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사전에 고용주로부터 LMIA를 지원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캐나다 내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쓰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 워킹 퍼밋은 고용주의 제약 없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직종과 지역의 제한이 전혀 없고요.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내의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포스트 세컨더리를 졸업한 뒤 신청해서 받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아니면 Working Holiday 비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Skilled Worker 아니면 비자를 소지하거나 풀타임으로 공부 중일 경우에는 Spouse Work Permit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Work Permit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Postgraduate Work Permit, 그리고 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은요, Closed Work Permit 중 하나로 고용주로부터 LMI 지원을 꼭 받으셔야 되고 비자를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canada.ca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LMIA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악영향이 없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이고요.
고용주가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캐나다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외국인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구인했다는 노력, 캐나다인과 동일한 수준의 시급 명시, 신청비 첨불,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 고용인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비자 발급이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고 1, 2년 정도의 비자가 발급되기로 합니다. LMI와 워크 퍼밋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LMI는 고용주가 캐나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받는 것이고 승인된 LMI가 발급이 되면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LMI를 건너받아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할 경우에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검증을 받았다고 고려되어서 이민점수 시스템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Postgraduate Work Perm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Open Work Permit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최소 8개월 이상의 Post-Secondary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에 1회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업 기간에 따라서 비자의 길이가 상이하는데요. 1년 이하의 프로그램을 졸업할 경우에는 1년,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가 나옵니다.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학생 비자를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IRC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비는 총 255불이 듭니다. 신청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하고요. 여권 만료일까지 그리고 비자가 발급되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픈 워킹 퍼밋으로서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6개월까지 학업도 가능하시고요. 2023년까지 한국 나이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고 매년 하반기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랜덤하게 1년에 총 4,000명까지 뽑히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023년 5월 17일 한케 수교 60주년 정상회담에서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선발 인원 수가 4,000명에서 총 12,000명까지 확대되었고 선발 연령에 있어서는 18세부터 30세였는데 만 35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횟수가 1회에서 2회까지 늘어났고요.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 중복은 불가합니다. 비자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에서 지원 가능한 캐터리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워킹 홀리데이만 신청했지만 이후 International Co-op, Young Professionals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입국 후 고용주를 찾지만 International Co-op이나 Young Professionals는 프로파일 등록 전에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35세까지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오픈 워킹 퍼밋 없이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인터내셔널 코업은 18세부터 35세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한국 내에서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본인이 전공하는 분야의 인턴십이나 일을 하셔야 하고요. Close Working Permit입니다. 사업장 고용주 밑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요. 관둘 시에는 비자 효력이 사라집니다. Young Professionals들은 18세부터 35세 경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본인의 전공 그리고 경력 관련해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력이나 전공 증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요구되고요. 인터내셔널 코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ose Working Permit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이전 워홀로 초청돼서 2년 체류 후에 워홀 비자 만료 전에 Young Professionals로 신청을 해서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 현재 일하는 고용주 밑에서 2년을 더해서 총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 사이트는 cic.gc.ca에서 온라인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요. 매주 일정 인원이 랜덤으로 선발되고요. CRC 계정으로 인비테이션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고요. 이후 신체검사,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한 신청비를 결제하고 바이오메트릭 등록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어프로벌 레터를 받는데 그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자격은 약 만 18세에서 35세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되고요.
캐나다에서 생활할 충분한 자금이 증명되어 있고 대략 2,500불 정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범죄 이력 관련해 입국 시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고요. 관련 정보는 canada.ca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파우스 워크 퍼밋은요, 오픈 워킹 퍼밋으로서 원래는 취업 비자를 받고 숙련된 포지션 NOC 스킬 레벨 Tier 0, 1, 2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서만 신청이 허락되었었는데요. 2022년 12월부터는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점은 비자 접수일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 기간이 남은 여건이 있어야 하고요. 비자 신청이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모든 비자 연장은 비자 만료일 전에 신청돼야 하고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관련 정보는 항상 canada.ca에서 최신 정보로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